안녕하세요. 흔적의 조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002년 8월과 9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연달아 일어난 두 건의 실종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23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흔적의 조각을 맞추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흔적의 조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안동대학교입니다. 여기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살의 박윤정 씨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활기찬 성격에 교우 관계도 좋았고 평소 성실하기로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학과에서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동아리 활동도 했으며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첫 학기에 전 과목 A를 받으면서 높은 학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부모님은 그 소식에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렇게 무사히 첫 학기 과정을 마친 그녀는 여름방학 동안 자신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 구포동의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친구들 얼굴도 보고 마트를 운영하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아빠 일 봐드릴게요. 그녀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을 나간 부모님을 대신해서 집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일도 했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나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딸을 둔 어느 부모든 고개를 끄덕일 만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8월 8일 오후 2시 8분입니다. 그날도 박윤정 씨는 마트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나가셨으니까 마트 일 좀 봐줘야겠다. 오늘은 부모님이 여유롭게 출근해도 된다는 말에 박윤정 씨는 시내에서 남자친구와 늦은 점심을 먹고 일을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지금 버스 정류장에 있어. 시간 한번 확인해보고 출발할 때쯤 다시 연락할게. 그 말이 남자친구와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약속 장소에서 박윤정 씨를 기다렸습니다. 아, 버스가 좀 늦나? 40분이 지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박윤정 씨의 핸드폰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와? 불안감이 미묘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몇 시간이 지나도 박윤정 씨가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이젠 아예 핸드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는 박윤정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저한테 말 안 하고 마트에 먼저 출근했나요? 가족들의 대답은 남자친구의 불안을 확실히 해주었습니다. 우리 딸, 안 왔는데요? 그 짧은 말에 남자친구는 모든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뭔가 일이 생겼다. 분명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겠다고 했는데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가족들은 함께 박윤정 씨가 갈 만한 모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없나? 경찰서는 없나? 혹시 사고가 났을 만한 도로는 없나?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없었고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딸, 어디 간 거야? 결국 아버지는 같은 날 밤 10시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황상 파출소를 향했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눈빛이 흐릿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딸이 실종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성인 여성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건 흔한 일입니다. 파출소 경찰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친구들 집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단순 가출로 보입니다. 단순 가출. 그 말에 아버지는 경찰에게 반박했습니다. 경찰관님, 우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목이 메이는 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항상 연락도 잘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출가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도 문제가 없습니다. 남자친구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세요. 가족들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밤늦게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기다리세요. 그 말로 신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실종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웠습니다. 밤 11시, 밤 12시, 새벽 1시. 매 시간마다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봐. 혹시 어디선가 딸이 돌아올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침묵만큼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딸의 행방은 묘했습니다. 아침 6시, 아침 7시, 아침 8시. 태양이 떠올랐지만 박윤정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어디 간 거야? 아버지는 아침 9시 다시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말을 안 들었는데 오늘은 다를 거야. 그의 마음엔 간절함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서야 경찰은 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딸이 실종 전으로 특별한 일이 없었는지요? 가족들의 대답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실종 며칠 전에 우리 딸이 마트에서 만난 수상한 남성들이 있었어요. 경찰의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딸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을 미리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두 남성의 신원부터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마트에 CCTV가 있나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는 CCTV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마트에 혹시 CCTV가 있나 싶어 확인해봤지만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망했습니다. 그럼 남성들의 정체를 찾을 수 없겠네요. 결국 남성들의 신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에 진전이 없이 실종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뉴스를 켜면 실종 사건들이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딸 같은 일이 있나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박윤정 씨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박윤정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이 전화하나? 아버지는 딸인가 싶어 급히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답답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너, 윤정이 아니면 윤정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윤정이 어디 있어? 제발 돌려보내줘.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이 계속됐으면 바랐습니다. 내 딸이 있는 건데. 단순히 잘못 걸린 전화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점에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 딸, 누군가에게 잡혀 있는 거 아니야? 곧장 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고 발신지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에 위치한 김천대학교 인근이었습니다. 김천. 왜 김천? 구미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신자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CCTV도 없었고 휴대폰 추적 기술도 현재만큼 발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기술이 더 발전했으면 가족들은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듯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살아있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전화는 더 이상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깊어갔습니다. 마음의 구멍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조금 지났을까요? 9월 22일 오전 10시 20분입니다. 또 하나의 실종이 발생했습니다. 박윤정 씨의 집에서 불과 1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구미시 옥동에서 15살의 김아림 양이 친구들과 스티커 사진을 찍고 오겠다며 외출을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갈게. 어머니는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평소 같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림이 왜 안 와?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걱정이 된 부모님이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 아림이 안 왔어? 하지만 뜻밖의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의아했습니다. 아, 아림이가 약속 장소에 안 나왔어요. 뭐라고요? 시내에서 한참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길을 잃었나? 혹시 사고가 났나?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황상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실종됐습니다. 제발 수사를 시작해 주세요. 하지만 일주일 전에 박윤정 씨 실종 신고가 들어온 같은 파출소였습니다. 역시나 경찰의 대응이 이상했습니다. 또 단순 가출로 판단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경찰관 앞에서 목이 메였습니다. 경찰관님, 왜 제 딸을 찾아주지 않으세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도 실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된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 가출일 리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당장 가출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아림 양의 실종 전단지는 제대로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끊임없이 호소했습니다. 제발, 이건 가출이 아닙니다. 목이 메인 채 외쳤습니다. 저희 딸을 찾아주세요. 응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초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수사의 골든타임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은 쇠해갔습니다. 밤을 지탱하기 위해 커피를 마셨고 낮을 견디기 위해 약을 먹었습니다. 우리 아이, 어디 있는 걸까? 그 물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아림 양 실종 8일째인 9월 30일입니다.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물속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시민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물속에 어떤 형체가 보이는 거였습니다. 뭐지? 이게 뭔가?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 시민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곧장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진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는 8일 전에 실종된 김아림 양이었습니다. 아림이야. 경찰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수거했고 즉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화가 걸렸을 때 아버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 목에서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전화기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신은 집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노성리에 있는 낙동강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 아이를 데려간 거야?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료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신의 폐에서 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건 김아림 양이 물에 던져졌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산채로 물속에 던져진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거야?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부서졌습니다. 또한 아림의 목에는 졸린 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15살의 어린 생명이 누군가에 의해 목이 졸려 살해당하고 낙동강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경찰관들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시신이 발견된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전의 사건과 연결되나? 경찰은 뒤늦게 수사본부를 설치했고 동종의 전과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 탐문도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황금의 72시간은 지나갔고 초기 수사 기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은 박윤정 씨의 실종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같은 범인의 소행은 아닐까? 그 의문은 이제 영원한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김아림 양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야 경찰과 시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같은 지역에서 2건의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같은 범인의 소행은 아닐까?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상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두 피해자 모두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이 사라진 버스 정류장은 불과 7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정거장 거리입니다. 700m. 너무 가깝다. 두 번째 특징은 2명 모두 남부에 있는 시내에 가기 위해 같은 방향의 버스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박윤정 씨가 친구와의 전화에서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겠다고 말한 거 기억하십니까?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배차 간격이 매우 긴 버스였습니다. 상당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혼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낯선 사람들의 차를 함부로 타지 않겠지만 2002년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히치하이킹이나 호의 동승이 흔했다고 합니다. 버스를 너무 오래 기다리면 낯선 사람의 차 제안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차 한번 탈래? 그 한마디가 비극으로 변했을 겁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8명 이상의 여성을 연쇄 살해한 강모라는 연쇄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도 바로 이 호의 동승을 이용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태워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살인을 저질렀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도 비슷한 패턴일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범인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라 성폭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만약 금전이 목적이었다면 납치 후에 협박 전화가 여러 번 왔을 것입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 전화 말입니다. 하지만 협박 전화는 단 한 차례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윤정 씨의 아버지에게 걸려온 그 전화도 협박이 아닌 다른 이유의 전화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명 모두 150cm 중반의 아담한 키의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두 여성이 같은 체형이라니. 범인이 특정 체형을 선호했다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김아림 양의 핸드폰 기록도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핸드폰 신호는 실종 당일 밤 10시 15분에 마지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김아림 양이 가려고 했던 시내와는 반대 방향인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쪽. 왜 반대 방향으로? 현재에도 농지와 밭, 야산이 있는 한적한 지역입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를 향했다는 건 경찰은 성폭행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게다가 김아림 양의 시신은
발견 당시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확실한 단서다. 하지만 시신이 오랜 기간 물에 잠겨 있어서 범인의 DNA나 지문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물에 잠긴 지 8일이나 됐으니 범행이 워낙 인적이 드문 시골 지역에서 발생한 탓에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어떠한 결정적인 단서도 확보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수사 부진이었습니다. 비슷한 체격을 가진 여성들이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처음에 단순 가출로 판단했습니다. 박윤정 씨 실종 당시 경찰은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황금의 72시간을 벌였다. 한 달이 되었을 때 미성년자인 김아림 양이 실종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같은 범인의 소행은 아닐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박윤정 씨의 실종 전단지는 사건 발생 50일이 지난 9월 28일에 돼서야 배포되었습니다. 50일이요? 50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범인은 얼마나 멀리 도망쳤을까요? 흔적은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김아림 양의 실종 전단지는 시신이 발견된 9월 30일에 제작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시신이 물에. 그동안 가족들은 끊임없이 호소했습니다. 제발, 이건 가출이 아닙니다. 목이 메인 채 외쳤습니다. 저희 딸을 찾아주세요. 응급한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절박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초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상 파출소를 비롯한 경북 경찰청은 사건이 알려지며 세간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이없는 해명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되거나 납치된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죽어야 우리가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당시 경찰의 대응은 피해자를 구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범행이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경찰이 빼앗아 갔습니다. 사건으로부터 23년이 지난 현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실종 사건은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6년간 99%의 아동을 무사히 찾아내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99%라니. 그 정도면 정말 개선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은 여전히 단순 가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해 평균 7만 명의 성인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중 540명이 장기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7만 명을 540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밤새 깨어 있을까요? 박윤정 씨 실종 당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김아림의 사건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중요한 목격담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수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여성과 그 가족들의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윤정 씨의 부모님은 혹시라도 딸이 살아있을 실마리 같은 희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지 않을까? 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통장에 돈을 넣어둬야겠다. 제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20살이었던 박윤정 씨는 살아있다면 현재 42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체 특징은 이렇습니다. 키 155cm, 체중 50kg 정도입니다. 실종 당시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요. 위담리가 약간 벌어져 있으며 오른쪽 코 옆에 1cm 정도의 흉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여성을 보셨습니까? 만약 박윤정 씨의 행방이나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경북 구미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나 형사팀으로 제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서 실종이나 의심스러운 일을 목격하신다면 빠르게 신고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억울하게 사라진 박윤정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살아있기를 빕니다. 또한 김아림 양의 명복을 빕니다. 20년 이상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흔적의 조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흔적의 조각이었습니다.